자, 이제 35쪽에 지구단위 계획 파트입니다. 자, 요거까지 하면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은 끝나는데요. 관리계획 내용이 끝나지 오늘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니고 기대하지 마시고 자, 어디를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역 지정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고자 수립하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도 우리가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도시와 비도시를 나눠봤을 때 도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 중에서도 원칙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정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보통이죠.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외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이,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예외적 현상이에요. 여기도 비도시이기 때문에 원래는 개발해서는 안 될 땅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일부도, 비도시의 일부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원칙인데, 이 원칙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원리 갖고 충분하다고 항상 했어요. 항상 땅은 개발 목적 아니면 보존 목적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주로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개발 목적인 땅이냐 보존 목적인 땅이냐를 판단을 해서 개발 목적인 땅이라면 필요한 경우 여기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존 목적은 지정해서는 안 돼. 지정하게 되면 보존할 땅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로.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도시 지역의 다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분의 일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 전부는 안 된다는 게 특광시군의 전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작은 것들이 이곳의 전부 일부 상관없는데 이 원리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정해야만 되는 것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당연히 구별하시되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암기. 자, 암기. 적을까요? 그냥 말로 할까? 말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암기야. 암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품을 하고. 자, 암기해야 되는 거 생각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택시 정비 10년. 택시 정비 10년 했던 거.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했던 거. 또 하나는 일단 더 잡아. 슈퍼맨 등장해서 우리 돈을 꼭 벌어주고 가야만 된다 했던 거 있잖아. 슈퍼맨 등장?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해서 돈을 벌어줘야 된다.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해 줘야만 된다. 그것도 면적 30만 이상.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도시의 대상으로 원래는 지정해서는 안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잖아.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자, 우리 비도시 중에서는,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계획 준하는, 비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지역밖에 없어요. 지역 중에서는 여기. 지구 중에서는 어느 비도시에 위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개발진흥지구 있잖아. 특별히 개발하겠다라는, 특수하게 개발하겠다라는 개발진흥지구,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 제한만을 대체하는 것이라, 행위 제한만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것이라, 이건 대체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 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인데, 그 대신 이 두 군데는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는 너무 면적이 작으면 안 된다. 최소한의 면적 요건 이런 걸 요구합니다.
면적 요건 얼마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다 할 거예요. 똑같은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는 지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이 위치 요건까지 채웠을 때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계획관리라면 이 면적 요건도 면적 요건이지만 이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되 50% 이상은 되되 나머지는 반드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해야 된다. 보생계 중에 하나죠. 보생계 중에 하나. 자, 이렇게 틀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들어갑시다. 자, 우리 개념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에 불구하고 네모난 2번은 지구단위기의 구역의 지정이 나오는데요. 양가를 1번 도시지역에 지정할 때를 전제로 해서 임의적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이제 개발 목적이 쭉 당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보조 목적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용도지구는 다 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를 전제로 해서 비도시에는 개발진흥지구만 되지만 여기 도시지역에 있는 건 다 돼요. 2번에서 쭉 같이 적어놨죠. 도시개발구역 개발할 땅입니다. 정비구역, 택지 개발할 땅,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땅,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처럼 이곳의 전분의 일부는 다 가능해요. 지정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특히 제가 3번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죠.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만 지정하면 안 돼. 개발을 막는 곳 아닙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 개발 제한과 비슷한 곳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이잖아. 공원 개발 막는 곳이요. 이렇게만 하면 지정할 수 없어요. 이곳에서 해제가 되는 말이 붙어야지만 해제가 되면 개발할 땅이 돼버리니까 해제가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녹지지역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 구역, 녹지지역은 보존할 땅이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녹지에서 주상공 중에 하나로 변경이 되면 개발화되니까 가능해지고 지정이 가능해지고 또 새로운 도시로 편입되는 곳, 비도시였다가 새로운 도시로 편입된다, 개발화되니까 가능해집니다. 이런 곳으로서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곳 지정할 수 있어요. 4번에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 개발 안 하고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등을 이전 재배치하여 토종을 합리화하는 지역 등 개발할 땅을 얘기합니다. 유효토지를 개발할 텐데 이 유효토지만큼은 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 너무 작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5천 이상, 최소 5천 이상은 돼야 돼. 이게 작년에 10,000 이상에서 지금은 5천 이상. 그리고 그 밖에 0으로 전환 지역에서 쭉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생략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들 중에서는 아까 세계 이상 도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그런 거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할 땅이 되니까 지정할 수 있는 땅에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해버린 거지. 그런데 0이 정하는 지역 중에서도 많은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혹시 헷갈릴까 봐 적어놨어요. 이거 일시적으로 허가를 뭐 3년 이렇게 5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필요한 경우 잠시만 개발 왜 이렇게 말이 막 헛나와. 잠시 개발을 제한할 뿐이지. 그래서 필요한 경우 여기도 지정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선표시의 개발관리구역 당연히 개발 막는 곳이라 안 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해주는 곳이지만 여기는 자체적으로 기반설을 설치 계획을 세워서 기반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설치 계획 세우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안 들어갑니다.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반각 동그라미 3번이면 사실 웬만한 건 충분하죠. 동그라미 3번이면. 자, 우리 의무적 보세요. 의무적 필요적. 꼭 지정해야 되는 곳. 지정해야 되는 곳. 1번이 택시 정비 10년입니다. 택시 운행하지 10년 돼도 정비 한 번 안 하면 안 되겠다. 정비를 꼭 해야만 되는 안전을 위해서. 택시. 요게 택지 개발지구에서 택시를 따온 곳이고 정비구역. 다른 데는 안 돼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택시 정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을 해야 된다. 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로서 면적 30만 이상인데
기역, 니은 정도 얘기죠. 디귿번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 다른 곳에서 엄청난 해제 다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시공에서 해제, 시공의 제약에서 해제됐다. 시공의 제약에서 해제가 됐다. 슈퍼맨 등장이라 그랬잖아. 초인.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해서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곳, 이것도 면적 30만 이상을 전제로 해서 돈 벌어줘야 된다 했던 거. 요거 외우는 게 잘 기억이 나시나요? 요거 외우는 게 잘 기억나요? 자, 양가로 이번에 비도시 지역을 전제로 해서 지정할 때를 봅시다. 임의적인데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는 곳 예외적으로 또 세 군데죠. 방가로 1, 2번, 방가로 3번은 바로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제한만 대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방가로 1, 2번, 방가로 2번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로서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보생계예요, 보생계. 다음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산업유통은 자생계, 자생을 위한 계모임 했던 거 있잖아. 자생계. 여기는 비슷하죠? 그쪽이나 이쪽이나 계획관리가 전체 50% 이상은 똑같잖아. 나머지가 그쪽은 자생, 여기는 나머지는 보생. 그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서로 개발하겠다는 똑같은데, 그쪽에 자생계의 자연이면 자연 녹지 아닙니까? 자연 녹지는 도시지역에 속한단 말이에요. 녹지지역이니까. 여기는 비도시를 전제로 하거든요. 자연 녹지가 들어올 수가 없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 녹지 대신에 관리지역 안에 보전관리가 들어갔다. 그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보생계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요런 것을 채운 것으로서 면적 요건을 지금 해드리면 가번, 나번이 예외고 다번이 원칙인 얘기입니다. 가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이상, 3만 이상. 근데 가나는 다시 예외잖아. 가번은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비에 포함되면 30만 이상. 나번은 아파트 연립의 건설비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자연보정인권적인 경우는 10만 이상. 뭐 자주 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 면적 요건은 공통되어 있지만 이 위치 요건은 저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지금 이거를 밀어놨던 것이고, 그죠? 위치 요건이 좀 더 중요하지. 비도시의 이왕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지구든 이왕 비도시를 개발하려면 기존의 도시지역과 달리 최소한의 3만 제곱미터 이상 조금 크게 하라는 거예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아파트 연립인데요. 아파트 연립이 가장 큰 주택인데,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기획이 포함된다라면 3만의 10배인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할 때 아파트나 연립에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나 연립 없이도 개발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들어간다라면, 여러분 아파트 연립이면 이제 주민들이 막 모여서 살겠네? 정상 찍으면 애들이 생기죠?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새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서 문제지. 원래 애들이 생겨야 돼. 많이 생겨야 돼, 그것도. 그런데 도시지역이라면 이미 개발된 곳이랑 상관없어요. 비도시라면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생겨서 애들이 많이 생긴다면 초등학교 설치해줘야 되잖아.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이니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적당한 인구가 돼야 설치할 때 나라에서는 아깝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초등학교를 기쁜 마음으로 설치해줄 정도로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30만 이상으로 본 것이. 적어도 30만 이상 되면 이제 많은 주민이 살고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쉽게 설치할 정도로 되니까 그걸 해서 30만 이상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만 막상 개발하는 쪽에서는 30만 너무 아파트 연립 짓는 경우가 꽤 되는데 30만 이상은 너무 넓어서 채우기가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다시 나온 게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 건설이 포함되더라도 3분의 1로 줄인 거야. 기존의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됐다라든지 수도권에서 제일 통제를 많이 하는 게 3대 권역 중에서 자연보전 권역이거든요. 3분의 1로 줄어서 10만 이상이 된 거라고. 10만 이상.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이제 용지 확보 걱정 없으니까 초등학교 설치하는 건 좀 더 쉬워졌으니까 그때는 10만 이상만 돼도 되고, 자연보전 규정은 제일 보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데보다 같은 조건에서도 규모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연보전 과정이다 둘 중에 하나 있게 되면 다시 3분의 1, 10만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줄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요건도 있어요. 이건 좋은 얘기야. 그냥 좋은 얘기. 2번에 기반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변두리 대상으로 개발하면서 기반서를 공급할 수 없다라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있어야 되겠죠. 또 3번에 자연계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방금 이번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례 각호 요건, 아까 면적 요건은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요거 외에 위치 요건은 저번에도 했던 위치 요건, 각각 개발진흥지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제일 좁게 인정하는 거 가번, 제일 넓게 인정하는 거 다번, 나머지 나번. 가번이 주특기에 했던 거죠. 주특기에 주특기에 4천쯤으로 했던 거, 주특기에 했던 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주거개발에 관련된 거, 이게 주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둘 이상을 위한 복합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여기 해당되니까 이거는 따로 기억할 게 아니고 같은 주거랑 관련된 것을 해서 주거의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가 특정개발의 특, 주거랑 관련된 거, 그리고 특정, 주특 두 가지 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특계, 제일 좁게 인정하고 다른 지역이면 아예 못해요. 주특은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을 때 주특계. 반대로 답은 관광휴양.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모든 비도시에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관광휴양은 관광지로 개발할 만한 곳이면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도시 어디든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특은 가장 좁은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 가장 넓은 모든 비도시. 그러면 주특 관광이 아닌 나머지가 중간 지역에 위치하겠죠. 나머지라고 해야 산업유통, 복합 중에서도 주거기능이 포함되거나 아까 주에 들어갔으니까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라면 딱 중간쯤이니까 계획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다 좀 더 추가된 거, 농림에 관련된 거 추가된 거,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까지 가능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여기에 준하는 보전관리에 관련된 것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중간이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다가 중간 둘 더 얹고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비도시까지 마치 계단식으로. 그래서 주특계, 관광휴양, 비도시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중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고요. 위치. 그리고 지구단위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양가로 3번에 지구단위기 포함된 대상이 나오는데 지구단위기에게는 2번과 4번의 상을 포함한 둘 이상의 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1-1을 내용하는 지구단위기만 그러하지 않다. 1-2는 행위제한 대체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필수행위 들어갈 리 없고 대체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끝이고, 보통의 지구단위기에서는 2번과 4번이 필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도 무엇이 필수냐 하면서 느낌 잡을 때 이거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기인데 목적했던 사업이 만약에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라면 이거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지. 사업 못할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니까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자체를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죠? 공장은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돼. 건축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조그만 게 들어서는 안 돼. 이 정도 크기니까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 높이라고 했죠? 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게 4번이잖아. 건축의 용도 제한과 크기랑 관련된 건필,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요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을 때 여기에 필요한 기반설이 있어야 뭐 도로, 뭐 저 공업용수, 뭐 전기 이런 기반설이 있어야 공장이 운영이 된다 그랬죠? 그게 2번 얘기잖아.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목적된 사업은 안 돼.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와 선택 구별하시는. 여기서도 선택사항 중에서 이 필수만 저 알아도 되지만 선택사항 중에서 방가로 1번만 살짝 말씀드리면 편하게 용도지역지구를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지구단위 내용 중에 하나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개발하고자 할 때 기존 지역지구는 좀 부족해서 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요거를 지구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작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지역을 주상공동으로 나누는 것은 법의 분류죠. 그거는 지구단위로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주상공동이 0에 따라 세분되는 거 있죠. 주거지역인데 요거를 전일준으로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지구단위로 가능하더라고요. 네?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진 못하지만 주거지역을 전용주거를 준주거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건 법에 의한 분류 아닙니까? 그거는 지구단위로 못해. 근데 경관을 자연수변시, 아까 자연시가지 특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영의한 분류죠? 그런 건 가능하더라고. 작은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얘기합니다. 세분 변경을. 근데 필수는 아니고요. 내용 중에서도. 양가로 이번에 법정의 완화. 다음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법에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만 완화할 수 있어요. 무조건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또 국계법의 일부 규정, 건축법의 주장법의 일부 규정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이걸 어떻게 또 다 기억을 해. 잘 나오지도 않는데. 아주 가끔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했죠? 그러면 기존보다 못 짓는 것도 지을 수 있고 기존보다 크고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개발되는 땅이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기존보다 더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이거를.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세요. 외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국회법상 지역지구원에서 건축 제한을 풀어줘야 못 짓는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건필과 용주를 풀어줘야, 이건 필수 내용에 들어갔지만, 그죠? 다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 조경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화한다는 얘기는 조경을 원래는 이만큼 확보로 해야 되는데,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조경을 덜 확보해도 된다. 그러면 조경 확보할 부분만큼을 더 지을 수 있잖아. 대저 들어간 게, 대지는 도로에 2m선 접해야 되는데 지구단위로 좀 덜 접해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완화. 높이 제한, 일주권 높이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여기에 걸려서 못 짓는 것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공개공지대 확보. 공개공지를 얼마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화해서 덜 확보하고 덜 확보하는 거 보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주상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된 규정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럼 원래는 부설 주차장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완화한다면 요거를 덜 확보하는 대신에 그 땅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잖아. 타 건물을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특례 규정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는 다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많고 특별한 것들이라 틀려도 돼. 그런 건 나오면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냥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만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규정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관리계획 세울 때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건축인의 심의까지 공동심의사항이 나온다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요거를 직접 물을 때는 완화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선표시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었어요. 완화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근데 이 두 가지는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에서 이거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것도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은 기존 건축이 있는 땅에, 기존 건축이 있는 땅에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했던 거 있죠? 인생주기 60, 공상 상공, 공상하는 거 15야 발건달 150, 녹지 200 생각나세요? 너무 빨리 물어봤나? 참 급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네. 생각 안 나면 뒤에 가서 다시 하면 되고. 그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이거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분할을 금지하는 그 기준 면적을 완화해 주는 것만큼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는 최소 60제곱미터도 안 되게 분할은 못 하거든. 그런데 30제곱미터까지 분할 금지를 한다.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기존보다? 이게 개발이에요? 개발의 반대야? 아니 자 건축물을 크고 넓게 짓는 게 개발이에요? 작게 짓는 게 개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을 완화해가지고 이걸 완화해서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해주면 조그만 건축이 더 다닥다닥 들어서겠네요? 글쎄 이게 개발이냐고 개발의 반대냐고. 그러니까 이건 완화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건축선 지정도 완화 못하는 나머지는 다 완화 못하는데 건축선 지정도 예를 들어 건축선에서 소유업의 미달도로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배울까? 소유업의 미달도로 와서 우리 도로너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정한다 그랬죠? 건축선 안쪽에서만 건축하고 여기 건축 못하게 하잖아. 도로 설치할 때 대비해서 이거를 완화해줘서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덜 확보할 수 있게 해놨다. 여기까지 더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건물은 더 줄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몰라. 근데 도로 확보가 안 되는데? 도로를 자꾸 더 넓게 확보할수록 이게 좋은 개발이지. 도로가 좁아지고 있는 개발이 결국 안 되겠죠? 이것도 완화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개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까지 그래야 딱 2번 나왔던 거예요. 그냥 특례 말고 2개니까 그냥 느낌 잡아서 보시고 항상 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보다는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 완화 기준? 대부분은 다 생략해버렸지 제가. 그런데 여기서 건필 분야를 완화하더라도 건필은 기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필의 150%,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2배,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건필은 1.5배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 그 범위 내에서만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효 규정. 자, 요거죠. 아니 구역을 지정해서 빨리 계획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구역 고지된 때로부터 계획이 언제까지 3년 내에 들어서라. 3년 내에 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이 실효된다. 이게 구역 실효죠. 자, 우리 지구단위를 세워놨습니다. 지구단위를 세워놓기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착수하는 것은 민간에게 혹시 안 할다가 문제되기 때문에 여기 지구단위과 사업 착수와 관련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이 제안해서 만든 것만 전제로 합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만들어줬더니 그 주민이 사업할 거 안 할까봐 공급이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사업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년 내야 돼요? 5년 내에 착수하라. 5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 그 다음날 계획의 실효를 얘기합니다. 요 구역의 실효와 계획의 실효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3년 내 계획을 세워라. 안 하면 다음날 구역 실효. 계획을 세워놨으면 빨리 그 다음에 5년 내 착수를 하라. 안 하면 계획 실효 이렇게 나와. 다음날은 다 똑같고 3번, 5번. 4번, 5번 얘기죠. 4번에 지구단위 기획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 기획 고시일로부터 지구단위 기획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 기획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기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인데 주민이 제안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요. 이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 기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지구단위기금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기까지 끝났습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고생하면 다음이 쉽고 지금이 편하면 다음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네? 10분만 딱 더 하고 끝냅시다. 아니 저 선택 20분을 더 할까요? 10분만 더 할까요? 네? 10분만? 하여튼 물어봐도 좀 잘 물어봐야 되니까 10분 연장해서 30분까지만 더 할까요? 이래다가 10분 하면 더 10분만 하자는 얘기가 참 내가 생각 잘못했어. 개발행 허가. 네? 개발행 허가. 허가 대상부터 보세요. 허가 대상. 어쩔 수 없어요. 그저 마음 비어 그냥. 우리 다른 데서는 9회 걸쳐 하는데 지금 여기는 8회 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1시 반에 끝내. 2시까지 해도 바빠 죽겠는데. 응? 다른 데서는 9회 걸쳐요. 우리 월화에 하는 것마저가 8회 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안 나서. 그렇다고 또 주말에 와서 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데 와서 보강할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이렇게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만 나가면 돼. 항상 그 정도로만 하면 돼. 개발행 허가 대상. 여기 개발행 허가 대상. 목적이 난개발 방지라고 했죠? 난개발 방지? 그것도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사적 개발률을 전제한다. 한다 했잖아요. 사적 개발률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 허가 대상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요 1번 내용이 허가 대상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에서의 허가. 보통이 특광시장에서 허가인데 박스가 허가 대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괄호 속에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제외.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 절차는 인가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박스에 보시면은 건축법에 한 건축물의 건축, 그 아래 공작물,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인공적으로 가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 공작물 설치도 다 난개발로 보는 거, 어지러운 개발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은 절토흙을 깎아내든 성토흙을 북돋든 혹을 고르든 포장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형질 변경,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입니다. 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야.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바다가 육지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형질 변경이 되겠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난개발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괄호 속에 경작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 한 농사짓기 한 형질 변경이 무슨 난개발로 보는 겁니까? 농사지을 땅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지.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답사의 형질 변경 포함해서 경작을 위한 건 다 허가 대상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쉽습니다. 우리 토석 채취, 토석 흑작을 바위 등의 채취 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사대강벌에 골재 다 채취해 간다 그랬잖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다.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일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은 형질 변경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토석 채취는 수단 또는 수반되는 행위 때문에 별도 받을 필요 없다라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형질 변경 허가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입니다. 또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 합병이 아니고 토지 분할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토지 분할 그래서 토지 분할 중에서도 잘게 쪼개지는 것을 난개발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라서 합병은 아예 아닌 거예요. 지금 기존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분할인데 이때 같은 취지. 괄호 속의 건축법에서는 역시 작게 쪼개지는 것을 통제하는 취지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기존 건축이 있는 땅에 대해서 작게 분할하는 것은 분할 금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한 건축이 있는 대지는 그쪽에서 금지라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번에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 지역. 이건 보존할 땅이라 면적에 상관없이 보존할 가치 때문에 녹지와 관농자에서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으면 그쪽 허가를 받았으니까 상관없는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면 그쪽 법에서 안 받았으니까 여기서 규모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으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것이 주로 이제 이건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미만. 건축법상 분할을 금지하는 분할 제한 면적은 똑같이 여기서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취지는 같기 때문에 그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이 허가 대상이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하려면 크게 분할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미만이 여기서는 중요한 겁니다. 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5m, 제일 넓은 너비가 5m 이하야. 너무 좁은 분할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분할이다. 이것도 너무 좁아서. 자, 요거를 넘는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거는 자연환경 보호상, 물건을 야외에 오랫동안 동안 쌓아놓는 것을 통제하는, 그래서 이건 특징이 녹관자에서만이에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건축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자기 울타리 안에 쌓는 것 말고 야외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다면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자연환경 해지기 때문에 주상호는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관련이 없어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 비도시 보존할 땅 중에서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러 뺐다. 농사지으라고 일부러 허가 대상에서 뺐다. 그래서 결국 녹관자만 남는 거지. 그 아래 손표시처럼 주상공이나 농림지역이라면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녹관자에서만, 녹지나 비도시에서 농림지역을 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주의. 중목의 벌채식재는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난개발로 안 보거든요. 나무 심는 게 무슨 개발입니까?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랑 이쪽은 취지가 다르죠. 여기는 난개발 방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난개발로 안 보는 겁니다.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변경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다음에 경면 변경이다.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인가람 변경 인가가. 여기는 허가니까 변경 인가를, 원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 경미한 것은 경미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변경허가 필요 없는 경미한 허가 대상 아닌 걸 얘기해요. 허가받은 사업권을 단축할 때입니다. 허가받은 사업권을 연장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했죠? 단축이 작은 일이에요. 단축되는 만큼 주변 사람은 편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축해도 그냥 단축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과 구별하실 게 B번에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허가받은 면적은 확대는 당연히 큰 것이고 축소 중에서는 기간 단축과 달리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붙어 있어야만 돼요. 기간과 상관없이 면적은 적당한 크기 건축물이 그 땅에 들어서야 되는데 10%, 20%, 30% 축소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작은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역시 보기 흉하다. 5% 범위 안에서 조그맣게 축소할 때요. 확대는 아예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허가 대상이죠. 그 A, B번을 특히 잘 보시고 C, D, 2번은 뻔한 것들. C번의 법령의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본인이 바꾸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라. 예? 또 D번의 공간법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이라면 가벼운 변경이죠. 어차피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또 건축부상 건축허가나 신고 내용에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하니까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에이거, 원래 양가로 2번까지는 그래도 해볼 생각이었는데 약속했던 게 10분만 더 하겠다 그랬으니까
10분만 더 하겠다는 얘기하고 10분 줄이겠다는 얘기하던데 그게 말을 잘못해서네. 원래 2시까지 앞으로 2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냥 앞으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